안녕하세요. 저는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3, 4학년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화서초등학교 교사 민재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표준한국어 교재 15쪽에서 17쪽, 익힘책 10쪽에서 12쪽입니다. 1단원은 주변을 살펴봐요인데요. 총 2차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시는 궁금한 것을 관찰 주제로 정하여 발표하기, 2차시는 여러가지 관찰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1차시 궁금한 것을 관찰 주제로 정하여 발표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오딜이 어딘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서 오딜의 배를 살펴보고 계시죠? 어디가 아픈지 찾기 위해서 무언가 도구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언가 살펴본다 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1. 궁금한 것을 관찰 주제로 정하여 발표하기 2. 여러가지 관찰 방법에 알아보기 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배우겠습니다. 16쪽입니다. 1. 과학 시간입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찰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관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관찰의 뜻은 어떤 사실을 잘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무언가 눈으로 쳐다보는 것, 이게 관찰입니다. 혹은 어떠한 소리를 귀로 듣는 것, 이것도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냄새를 코로 맡는 것도 역시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은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의 활동을 총 4가지로 지금 나타냈는데요. 1. 설명 듣기 2. 실 전하기 만들어서 대화하기 3. 궁금한 내용 생각하기 4. 새로운 관찰 주제 정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 설명 듣기인데요. 선생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1번에 보면 선생님의 설명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실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요. 실 전화기를 만들어서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하셨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자, 다음 단계입니다. 2. 실전하기 만들어서 대화하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오딜과 왼쪽에 있는 서영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무언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과학 시간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리니? 라고 오딜이 왠지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봤나요? 다음 단계입니다. 오딜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궁금한 내용을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소리는 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주변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죠. 그래서 새로운 관찰 주제를 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제라는 단어가 빨갛게 나와 있죠? 이 주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대화나 글을 쓸 때 중심이 되는 문제를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예를 들어서 친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어떠한 글을 쓸 때의 중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하는 운동을 주제로 글을 썼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하면 운동엔 여러 가지가 있죠. 축구, 야구, 농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축구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 그 글의 주제는 축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친구들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던 주제와 상관이 없어.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겠죠. 이처럼 주제라는 것은 대화나 글을 쓸 때에 중심이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오딜은 관찰 주제를 음악 소리가 나는 스피커의 모습으로 정했습니다. 스피커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관찰을 함으로써 어떻게 스피커가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한 거죠. 2번입니다. 오딜이 관찰 주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발표의 뜻은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언가 발표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 있죠? 그것은 손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예문을 볼게요. 타이슨은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발표할 수 있어. 타이슨이 지금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죠? 무언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타이슨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한다면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발표해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발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럴 때에도 발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괄호 1번 밑줄 그은 부분에 주의해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했는데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위쪽에 궁금했다와 밑에 관찰을 하려고 한다 라는 글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주의해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리를 전달하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주변에서 물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물건으로 우리 교실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주제를 음악 소리가 나는 스피커의 모습으로 정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날 때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또 만져보기도 하면서 관찰을 하려고 한다. 잘 읽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괄호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발표에 맞는 말로 고쳐서 써보세요. 자, 다른 문장들을 보면 찾아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정했습니다, 볼 것입니다 등 입니다 라고 다 끝났는데 밑줄 쳐진 부분은 궁금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다와 같은 경우에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려고 한다는 발표하는 거니까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익힘책 10쪽을 펴봅시다. 익힘책입니다. 1번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원고지에 지금 글이 나와 있죠? 지금 빨간색 글씨로 위에 여기 있는 주제, 저쪽 부분에 있는 주제,
여기 이쪽에 있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보았나요? 대화나 탐구 등에서 중심이 되는 생각이 주제이다. 주제를 정해서 탐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봅시다. 네, 주제로, 주제와, 주제를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1번입니다. 그것은 대화의 과로 상관이 없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네, 주제와입니다. 그것은 대화의 주제와 상관이 없다. 네, 2번입니다. 나는 병원을 과로 글을 썼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병원을 주제로 글을 썼다. 주제로 글을 썼다. 3번입니다. 새로운 관찰, 과로 가지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새로운 관찰 주제를 가지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3번인데요. 다음은 오딜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잘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랬어요. 괄호 1번 오딜이 스피커를 관찰해서 알게 된 것을 찾아 써보세요 했는데요. 오딜은 밑줄 쭉 되어 있고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소리가 전달되는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는 스피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날 때 먼저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날 때 스피커가 조금 흔들리며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글을 잘 봤는데 오딜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소리가 날 때 소리가 조금 흔들리며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윗부분에 채우면 되겠습니다. 오딜은 소리가 날 때 스피커가 조금 흔들리며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2번인데요. 오딜이 관찰한 과정을 순서대로 써보세요 그랬어요. 자, 관찰 과정을 여기 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스피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번 먼저라는 단어를 이 글에서 찾으면 더 좋겠죠? 여기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면 먼저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낱말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관찰하고 써봅시다 그랬어요. 단어들은 실전화기, 보이다, 있다를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에 실전화기가 연결되어 있죠? 실전화기가 종이컵과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먼저 1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실전화기이다. 실전화기죠. 그림에 있는 거. 두 번째 두 개의 종이컵과 두 개의 종이컵이 저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긴 끈으로 되어 있는데 긴 끈이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이컵에 긴 끈이 달려있다. 네, 긴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달려있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종이컵은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두 개의 종이컵이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실전화기, 보이다, 있다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했다면 상관없습니다. 5번 자음자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께서 오늘 과학 시간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딜이 종이컵과 실이 피읍, 이응, 해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요, 실전화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와 가위도 피읍, 이응, 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피읍, 이응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 단어는 바로 필요입니다. 필요. 무언가 사용하는데 있어야 될 때 이것을 필요라고 합니다. 필요. 6번입니다. 알맞은 낱말을 자유롭게 골라서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단어는 총 7개가 나와 있네요. 궁금하다, 어렵다, 많다, 찾다, 설명하다, 생각하다, 보다. 선생님은 몇 가지 단어를 고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제시된 글 한번 볼게요. 빈센트가 관찰 주제는 정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정의가 아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하고 앞으로 우리가 완성할 문장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빈센트가 그럼 먼저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의가 그래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은 장의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먼저 궁금하다와 많다를 활용을 해서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아. 왜냐하면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아.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렵다와 설명하다, 생각하다를 골랐는데요.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는 생각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 생각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 생각은 있는데 말로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다음은 궁금하다와 어렵다, 찾다를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궁금한 것을 찾기 어려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서 알기 위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어렵다와 보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백과사전을 보면서 정하고 싶은데 내용이 어려워. 잘 모를 때 찾아보는 때 우리는 보통 백과사전을 찾아보는데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지만 책으로는 백과사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백과사전을 보면서 정하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궁금한 것을 관찰 주제로 정하여 발표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차 시 여러가지 관찰 방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